예, 안녕하십니까. 민족이가 만나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갈수록 이렇게 재미난 그런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또 어렵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저희 그 민족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맞습니다. 네, 대다. 바로 제일동포 감독, 영화 감독 박경희 감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일단 머리 크기가 현저하게 달라가지고 저랑 하필이면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있는 거죠? 조금 내가 앞에 나가는 네. 게 좋을 것 이건 또 우리 배치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 네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영화 배우 아니시고 감독이신 거예요? 네, 가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하죠. 뭐 상아 씨 보면 어때요? 딱. 저는 배우이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아우라가 네. 뭐예요? 저는 뭔가 선물 가져드려야 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경희 감독 그러면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상아 씨가 그러면은 네. 양력을 한번 소개를. 감독님의 양력을 준비해 왔습니다. 따단딴. 빰빰. 네, 박영희 감독님은요, 제일동포 3세로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요코하마 조선 초급학교, 가나가와 조선 중고급학교, 조선 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영화 감독으로서 2010년 걸치다,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셨고 2016년에는 명작으로 꼽히고 있죠. 하늘색 심포니를 제작하셨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최고의 영화가 아닐까 예, 싶은데 맞습니다. 못 보신 분들 꼭 보시면 좋겠고요. 네. 2019년은 424 무지개의 기적, 2020년 우리가 살던 월은을 만드셨습니다.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평양 국제영화 축전, 댈러스 아시안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시고 수상하셨습니다. 이런 명 감독님을 저희 민족이 대담에서 모시고 박수 한번 칩시다. 아직은 명감독은 아니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 벌써 그 영화제만 해도 이게 벌써 굵직굵직한 영화제에서 이거 열심히 해야죠. 네, 양력에서 뭐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요. 네네, 질문 많이 해요. 예. 그래도 원래 저는 네. 찍는 사람이고 예.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하죠. 네. 나중에는 감독님이 저희한테 질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좀 궁금한 게 인터뷰하고 싶은데. 하늘색 심포니를 보면은 네. 목소리 쫙 까시지 않습니까? 네.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가요? 약간 일본어를 쓰실 때라 일본어 할 때 딱 목소리 깔아가면서. 그렇구나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의식하셨습니까? 약간 많이 당황하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고 한 번 딱 해서 다른 분한테 들어봤고 안 된다. 그리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보고 엄청 소리는 괜찮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게 사실은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랑 발음이 좋아야 돼요. 맞아요. 목소리랑 발음이 안 좋으면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박경희 감독은 굉장히 좋더라고. 맞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네네. 왜 거기서 이렇게 정중하게 하시다가 근데 그거 하나만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네,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 영화를 보죠. 그래서 어떤 일세인가 할머니께서 영화 본 뒤에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감독님은 소리 엄청 좋아요. 안 좋은데 소리를 엄청 좋다고. 이거 칭찬인지 뭔가 좀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얼굴은 영화 배우고 네. 목소리는 다큐 감독으로서 또 예상치 못한 답변을. 저희가 그런 게 있었어요. 확실한 대답이죠? 네, 확실한 대답.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저희 민족이 대담이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동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제일동포 3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의 박영희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학교를 계속 다녔고 이번에 10일간의 경기를 끝나고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화 편집 사업을
작업으로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 2월 1일에는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너무 상황이지만은 아쉽네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2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오늘은 이런 방송에까지 출연할 수 있으니까 정말 기쁘고 또 이러한 코로나가 풀리면은 보시는 분들하고 꼭 한번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오늘 이 방송은 감독님께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미리 불러가지고 녹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2월 둘째 주 정도에 보시게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이거를 이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시기 직전에 좀 모셔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뭐 아무거나 질문해주세요. 뭐 상아 씨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죽겠어요. 만드신 또 영화를 보면은 그 하늘색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또 북에 수학여행을 가는 이런 작품이고 또 2020년에 만드신 그 우리가 살던 5월은 제가 알기로는 제2동포 그 학생들과 남쪽의 학생들이 만나서 5월의 역사를 함께 배워가는 그런 작품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오가면서 남북으로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죠. 3세가 되죠. 그러면 제1동포들의 역사만 하더라도 1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계속 일본에서 살고 그래서 남해도 북에도 그렇게 자유롭게 계속 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도 뭐 일본에 살고 있는 제1동포들이 이렇게 뭔가 그냥 그 커뮤니티 속에서 벽 안에서 살고 있는 느낌 그런 것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북하고도 남하고도 조국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동포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나는 느꼈고 그것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어서 북에도 가고 남에도 가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색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제1동포들과 북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던 5월은 또 제1동포들과 또 남쪽의 역사. 그래서 진정한 이게 남북 해외를 다 아우르는 그런 참 감독님이 아닌가. 오작교 감독님. 야, 좋다. 제가 지금 장명을 해준 거예요. 오작교 감독. 우리는 만나야 한다. 필명을 혹시 쓰시고 싶으시면. 그래도 이것은 제가 자기가 이렇게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생 시기에 조선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동무들은 통일의 무지개의 다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한테서 이야기도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통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학생 시기부터. 그러니까 그런 학교 생활 속에서 배운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3셋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산도에서 경상도에서 1930년대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오셨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일이 식민지 시기에 고향 땅에서 일이 없어지니까 두 분 다 경상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경산북도 하고 경산남도 하고. 북도 어디세요? 북도 고령군이고. 두 분은 거기서 결혼하시고 넘어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오셨다가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결혼하셨죠. 일본에서 만나서 같은 고향분을 만나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2세. 그렇죠. 두 분 다 2세 분들이시고. 그렇죠. 근데 약간 복잡한 부분인데 이거 조금 복잡한 거 재밌습니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는 국적이 한국 국적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라는 게 뭡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한국 국적. 근데 예를 들면 말하자면 1965년에 한일조약 이후에 협정 이후로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계열이 민당 계열인 거예요. 아버지가. 재밌다. 영화인데 영화. 어머니는 조선적인 거예요. 어머니는 전형계 조선학교. 여기서 이제 이게 말하는 거는 이제 들으실 때 조선족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조선적이라는 겁니다. 국적이 조선 국적이다 이런 겁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제 조선족 그러면 이제 연변에 계신 분들 조선적이다, 조선 국적이다. 어머니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일본 학교에 다녔어 계속. 아. 네, 그래서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청년기 20대가 되면서 우리말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왜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말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 뭐 청년 학교, 청년들이 우리말 배우는 데서 거기서 어머니랑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우리말을 배우는 민간 적은 학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교원과 학생으로 만나고. 아니지만 예 같이 그래도 그렇죠. 거기서 강사를 조금 우리 어머니가 강사. 예. 야 이거 아니 교육의 현장에서 사랑을 싹 틔우는 아니 학교는 아니니까. 학교는 아니니까. 정말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랑은 정말 어디서나 피어나는. 근데 아직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한국 국적, 어머니 조선족. 네. 그 우리 형제가 있는데 한국 국적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아,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가죠. 근데 이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해가 지나면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네. 재혼을 하게 된 분은 일본인입니다. 아.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죠. 네. 그러면 집안에 일본 국적, 조선족, 한국 국적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러한 경험을 네, 그런 공부와 경험을 평화를 그 직접 실천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네. 네, 집안에 있군요. 그러면은 조선학교를 초급 학교부터 그게 쭉 궁금해요. 보내셨는데. 네. 아니 그거를 부모님이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은 조선학교에 다녔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선학교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가 그 생각이 네, 강하셨구나. 그래서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에 어머니가 제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느 학교에? 요코하마에, 그래서 오사카부터 요코하마에 이사로 온 거예요. 저는. 네. 오사카라는 데서 태어나면서 네, 요코하마로 왔군요. 재혼을 하면서 네. 요코하마에 오게 되는데 그때 어느 학교에 다니고 싶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조선학교 그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하죠. 좋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조선 사람 태어났으니까 조선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세아는 참 훌륭한 분이시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그 일본에 가보면은 제가 참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우리 징용으로 끌려온 분들에 대한 그 역사를 남기고 알리고 이런 그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우리 우리 한국 사람이나 우리 조선 사람들보다 더 이 역사를 알리려고 막 하시는 그런 일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이게 감동인데 아버님도 참 그런 그래서 정말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익이라든지 차별, 혐오 이런 것이 엄청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적대감이라 할까 증오심 이런 것도 당연히 생기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안 하는 일본인들도 있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것은 그 감독님의 예술이나 어떤 감독님의 인생에서 삶과 투쟁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자양분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탄핵색 심포니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뤄지잖아요. 그 홋카이도의 그 일본 선생님이 축구 선생님 후지시로 선생님.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 지금 자기 만든 영화인데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갑자기 질문하는 게 무섭기는 해요. 도움을 주는 이제 좋은 진보적인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꼭 언급을 영화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조선학교를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한 것도 있는 거네요. 부모님이 가라 이것도 있었지만 이제 일본인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저는 조선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조선학교 다니셨는데 이렇게 뭐 좋으셨어요? 저예요?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무엇이 가장 조선학교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둘레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다 조선 사람이다. 이게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일본 학교에 다니면은 그 둘레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둘레가 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숨기면서 자라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힘겨운 네. 일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친구들이 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뭐 별거 아니네 그냥 이게 일상이다 이런 긍정감 자기에 대한 긍정감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박경희 감독을 저도 이제 일본에 공연을 많이 다니면서 서로 우리 좀 아는 사이거든요. 좀 아는 사이고 영화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밝아요. 박 감독님이 굉장히 밝아요. 재밌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느끼셨으려나? 할머니 그 얘기해 주시면서 저번에 정말 탬버린만 있으면은 하룻밤을 정말 그대로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아주 그런 긍정들이 이 가정의 문화에서 또 조선학교에서 참 그런 것들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대담의 제목도 이렇게 뽑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조선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조선대학교는 전라도 남쪽에 있는데 전라도 강주에 있는 아니 조선대학교를 나온 감독이라고? 이거 의아하단 말이에요. 조선대학교라는 게. 네. 네. 한국에 가서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네, 그렇죠. 조선대학교, 전남에 조선대학교 나가셨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대학교가 도쿄에도 있다고? 도쿄에 있다. 그렇게 그 한국의 분교인가? 조선학교가 조선대학교가 네네. 도쿄에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 민족에서 대담을 동포분들 두 분을 모셨어요. 한 분은 이제 강정원 선생님을 모셨고, 그다음에 김창원 선생님을 모셨는데, 강정원 선생님은 서울대,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김창원 선생님은 대학을 나오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고, 대학 다니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일본 대학이신 것 같고, 한청 이제 활동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는 조선대학교를 나왔다. 네. 야. 그러니까 일본에는 우리 민족 교육을 일본에서 하는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부, 중급부, 고급부, 대학교까지. 네. 그러니까 민족 교육을 책임지는.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거기에 조선대학교에서 배우고 교원이 되고 다시 조선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이국 땅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재장출이라 할까? 네.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네.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한 교양 선생님 육성 기간도 갖고 있다. 네. 이런 게 참 유치부부터 대학까지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사실 없잖아요. 없죠. 제가 이제 2003년에 일본에 처음으로 공연을 갔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놀란 것은 동포들이 이게 3세, 4세거든요. 지금 한 5세까지도 오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4세를 보는 순간 4세인데 우리말을 한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4세까지 갔는데 근데 그게 참 이제 대학교까지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화 얘기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시 네네. 아니 그럼 뭘 전공하신 거예요?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에서는 전치경제학부 철학과라는 데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영화 아니고요? 영화는 전혀 안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영화 카메라 자체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 시기에. 아니 뭐 카메라가 뭔가 좀 철학과 관련이 되는 건가? 그런데 약간 막 보셨어요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으셨다고 느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화와 철학에 대해서 한번 계속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왜 철학과 철학과인데 조선대학 전치경제학부 다니고 왜 영화를 하냐? 네. 이렇게 하는데 영화에는 철학이 있잖아요. 음악에도 철학이 있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맞네. 네, 그렇죠.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왜 음악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네. 철학자 두 분과 함께하는 네. 민족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 사나 씨는 사회학과? 네, 전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그거 딱 맞네. 네.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네. 철학이 없으면 그런 작품을 만들지 못하죠. 네. 근데 정치 경제 학부하는 철학과가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드물죠. 그것도 네. 신기하네요. 드물죠. 왜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인문대학 안에 인문계 철학과가 있죠. 인문 그러니까
철학이 다만 학술적인 철학이 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철학이 사회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좋아지는, 예를 들면 경제, 정치 이런 분야에서 철학이 발휘돼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정치경제학과 안에 철학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좋네요. 신기하네요. 네. 우리는 보통 인문대 안에 철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 민족위원회 그 한 집행일꾼 중에서 철학과 출신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아, 그분은 오늘 모셨어야 되는. 네. 그 철학에 대해서 좀 같이. 네. 논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제가 공부를 잘 한 학생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 이해됩니다. 완전 이해. 저는 경영학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완전 이해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감돼요. 근데 사회학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아니요. 교수님이 도대체 언제 졸업할 거냐고 답답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한국외고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6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외국어 대학교? 네. 대학교는 이제 6년 다녔으니까 이제 아. 초등학교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네네. 좋습니다. 그 정치경제학부의 철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영화를 하셨다. 네. 그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그 제일 동포들의 청년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청년들. 그런, 네, 청년들. 네. 네,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일본에는 그러니까 조선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일본 학교 밖에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도 네. 있죠. 젊은이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제일 동포들의 젊은이들의 그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우리말을 배워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한 25살 때인가 저는 형식적인 것이 참 싫어요. 형식적으로 뭐 모임을 조직한다? 이 식순이 있으면 식순대로 형식을 차려서 이렇게 한다든지가 참 싫어서 철학적이네. 철학적이야. 그래서 뭐 한다면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 그때 자기가 배워서 아니 내용을 더 잘 전달하려면 좋은 문건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도 있죠. 말보다도 더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동영상이 가지는 힘이 엄청 크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처음 자기가 촬영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하니까 진짜 그걸 같이 본 사람들이 엄청 재밌게 보고 네,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하면 정말 보람도 있고요. 이거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25 이후로 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25부터 시작했는데 잠깐 계속 하다가 중간에 독학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30대가 되면서 영화학교 다니고 네. 영화 학교 네. 학교를 새롭게 들어가고 영화를 배우고 그때 졸업 작품이 이 걸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영화학교 다니시기 도움이 좀 됐어요? 엄청 도움이 됐죠. 네. 기술적인 측면을 기술적도 그렇고 그 제1선에서 사업 활동하시는 감독님들이라든지 뭐 조명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그런 분들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조금 배우게 됐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보통 20대 때 들어가서 막 대학을 무조건 가야 돼가지고 거기서 막 전공을 해가지고 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게 나는 좋은 것 같아요. 20대 때 이제 자신의 꿈들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쪽에 내가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히려 30살 넘어서 그거를 더 공부해가지고 자기 전공 살려나가는. 그러니까 뭔가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 감독이 되는 걸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영상을 만나게 되고 감독으로 이제 가시게 되신 거잖아요. 하늘색 심포니 영화에서도 학생들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자기 직업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이상의 가치,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하는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감독님과 세리사 하겠다는 친구, 세무사. 그쪽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 몇 년째 막 다 1등을. 네, 그렇죠. 왜 웃는 거예요? 감독님 혹시 기억을 더듬고 계신 것 같아서. 누구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세무사를 할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동포들에게 동포들과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참 그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는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조선학교에서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은 직업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있어야만
그러면 직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것이 있는데 먼저 직업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그런 토론 학부모들하고 같이 예. 하고 그렇게 했죠.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하늘색 심포니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색 심포니가 수상을 많이 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수상한 게 아까 얘기 나온 DMZ 국제 아니야. 남쪽에서는 네. 어디서 했을까? 다 잊어버리신 겁니까? 네, 잊어버렸어요.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DMZ 국제다큐 영화제에서는 상영이 됐죠. 상영. 네, 상영이 됐고 달라스의 아시안 영화제 여기서 대상을 받았고 네. 달라스가 아시안 영화제는 미국이죠.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근데 큰 영화제는 아니지만은 네. 네, 그래도 거기서는 다큐로 대상. 델러스가 크잖아요. 델스는 그죠. 큰 영화제. 그렇게 합시다. 네. 네. 그랬고.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네. 기억을 잘 못하는 지금 것 같습니다. 그럴 나이 지금 연세가 지금 한 25 정도로 돼 보이시잖아요. 선 넘었다고 그랬구나. 35. 네. 그리고 평양에서도 네. 상을 받았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평양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는 4.23 무지개의 기적 네. 이걸 2개 상을 받았습니다. 어. 4.23 무지개의 기적은 최근이어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로서는 가장 높은 상이죠. 네. 와.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저 평양에는 많이 다녀오셨겠어요. 네, 21번 셌어요? 셌습니다. 네,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금강산은 한 20번 갔는데. 우와. 금강산만? 네. 평양은 두 번. 오. 그냥 2번 갔습니다. 네. 그러면 22번? 22번? 내가 이겼네? 네. 제가 이거- 저 근데- 금강산 한 번. 금강산 한 번. 네. 정확히 금강산이 20번이 몇 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20번 갔어요. 예. 사실. 혹시 이기고 싶어? 네, 그래요. 저는 이게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작품을 거기서 이제 그 시상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공연을 한번 하러 가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것도 네. 중요한 거죠. 그 이노키라는 사람 아세요? 일본의 프로레슬링 하는 이노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네. 이분도 계속 프로레스 그런 거 하면서 북에 다니는데 그분이 자기가 27번 갔다. 그래서 동포들 앞에서 나는 자랑을. 27번 갔다. 네. 여기 나보다 많이 간 사람 있냐?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걸 넘어야겠다. 그것을 그걸 넘어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 27번을 넘어가는 순간 이노키와 이노키보다 이겼다. 대답을 한번 합시다. 그분 한번 보세요. 다들 북에 간 횟수를 이렇게 세고 계신 게 너무 재밌네요. 네. 그 하늘색 심포니 영화가 이제 그 북에 가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하늘색 그게 심포니 학생들 졸업 여행을 간 건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졸업 따라갈 수 있죠. 학생들만 좋다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기획을 하고 이렇게 따라가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좀 궁금한 게 동포와 우리 학교의 다른 영화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조국 방문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들자고 한 계기 자체가 한국에 이전에 만들어진 조선학교 관련된 영화를 보고 만들게 됐죠. 영화 우리 학교 60만 분의 드라이브 60만 번. 네, 이런 걸 보면서 같은 장면, 똑같은 장면이 감독님들이 학생들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 나오죠. 그랬죠. 네, 그 학생들이 찍어온 장면이 나오고 네. 그리고 돌아오고 그런 장면들이 네. 2개 나오는데 네. 이걸 참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잘 찍어오면 재밌을 것 같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갈 갈 수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한국 감독들은 갈 수 없지만 제일동포 감독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 국적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북에서는 제일 동포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아. 같은 동포 이러한 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냥 갈 수 있죠. 지금 한국은 어때요? 조선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나요? 지금은 문재인 정권 때여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 그 이명박 그전 때문에 10년 동안은 아니고. 못 왔고.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바꿔야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또 저희 대담이 언제 40분이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대담은 이렇게 노래가 있는 대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네, 감독님 그 노래 두 곡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부르실 네.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반갑습니다를 불러보자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노래 뭐 이렇게 사연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북의 노래죠. 원래 네. 북에서 만들어진 네. 노래인데 같은 동포들이 만났을 때 네. 남북 동포들이 만났을 때도 그렇고 네. 제일 동포들이 만났을 때도 제일 동포들이 만났어요. 네, 우리가 북에 갔을 때는 이 노래를 부르죠. 아. 잘 왔다는 뜻에서. 네. 그래서 참 좋아하는 노래여서. 저도 뭐 금강산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모두의 네. 그렇죠. 모두에게 익숙한 익숙한. 근데 우리 그러면은 상아 씨는 북한 동포들이랑 같이 반갑습니다를 부른 기억은 없겠는데요? 예전에 남북 농민 대회를 서울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아빠를 따라서 그 남북 농민대회 가서 북의 농민분들이 들어오실 때 다 같이 반갑습니다를 부르고 헤어질 때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울면서 다들 네. 그때 정말 이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오프닝? 만나면 일단 두곡이 불러야 하는 노래. 만나면 반갑습니다. 헤어질 때는 다시 만납시다. 네. 네, 맞아요. 네. 뭐 반갑습니다 관련된 뭐 일화가 있으신 건 아니고. 이 직접적인 일화는 없고, 네,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죠. 그 노래 들은 다음에 네. 북에서 좀 만났던 얘기들 네. 나눠서 네. 하면 자,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다시 보자. 좀 키를 높여서. 네. 이거 진짜 긴장하네요, 조금. 네, 노래가 제일 긴장돼요.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기타를 안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얼싸안고 좋아 웃음이요, 절싸안고 좋아 눈물일세. 오늘이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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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정다운 그 손목 잡아보시라. 조그리한 마음 뜨거우니 동일잔치 날도 멀지 않네. 들리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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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나네요. 신명이 나네. 신명이 나네. 3절 가사가 너무 좋은데. 그래요? 3절. 3절 가세요? 네. 애국의 동지 합쳐갑시다. 원래 동지인가요? 더운피였던 것 같아요. 애국의 더운피.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뽑은 건데요. 약간 가사가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통일의 절실한 이유. 네, 그래서 북의 분단. 안보를 정확히. 네, 이게 다 분단의 아픔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 누군가 이걸 전대한 거. 네, 그러겠죠,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북에 가서 이렇게 우리 일본에서 온 제일동포 학생들이 또 동포들을 만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독님께서도 만났을 때 네.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울컥했던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처음 갔던 것은 초등학교 학생 시기에 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야, 2학년 때 2학년 때 처음 갔고
수학여행은 3학년 때이고 2학년 때 그 전에 전국에서 몇 명 같이 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2학년 때 오, 갔어요. 대표로 뽑히신 거예요? 뭘 대표인가? 뭐 했길래요? 모범생. 반장? 아, 네, 이런 걸로 단장까지 다 했네. 반장 했죠. 네.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반장까지 했어. 할머니. 할머니.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다음 가게 됐는데 한 그때는 아까 말했죠? 정대학교 전직현대학교 네네네. 6개월간 생활 북에서 평양만 아니라 대학 과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전교생이 다 그래요? 다른 학부는 다르고 학부마다 조금 기간이 달라요. 우리 전직현대학부하고 다른 학부 몇 개는 한 6개월 동안 거기서 생활하고 전국 각지도 돌아보고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뭐 공부도 하고 수업은 들어요? 수업도 합니다. 네. 그리고 채점도 매기고 학점도 매기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죠. 그래 북의 학교에서 그거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자기들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곳은 그 동안에 북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중고등학교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거기에 북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거나 철학은 못하죠. 조금 우리 제일 동포 사회에 대한 이야기, 사회 수업 같은 거, 네. 그리고 같이 놀아주거나 그런 것을 2주 동안 운동도 같이 하고. 교원 지향하는 것이 아닌데. 네, 교원 지향하는 대학생들은 그 수업을 직접 해보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 경험 같은 거. 공유해주고. 그렇죠. 동포들의 삶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2주 동안 하는데, 그때, 고등중학교 2학년생이기 때문에 어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생 정도인가요? 네. 나이로 하면은 그 정도인데, 그 친구들하고 계속 2주간 지내면서 재밌게 하고, 신나게 하고, 근데 마지막 날에, 전날인가? 희망 발표 모임. 희망 발표. 네. 커서 무엇이 되고 뭐가 싶은가. 네, 그런 희망 발표. 우리도 희망 발표를 하고 학생들도 희망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희망 발표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제육인이 되고 싶다라든지 여러 가지 희망을 말하는데 그 중에 조금 몇 명 친구들이 딱 인민군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6학년인데. 그렇죠. 군인이 되고 싶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가 1996년, 97년이었거든요. 고난의 행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왜 군인 충격인 거죠, 나는. 그래서 왜 군인이 되고 싶냐 하면은 자기가 커서 조국을 지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눈물 없이는 이야기 못 하는데 이 귀여운 애들이 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걸 전쟁 끝내야 된다. 평화되어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애들이 총을 가져야 된다고 진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는 이러한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 네, 그런 걸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군대에 간다는 문제가 사실은 총을 가지고 같은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없애야 된다. 네, 그런 게 저는 그때 경험이 참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시기 4학년 때. 4학년 때. 4학년 시기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그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인민군대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분단을 극복하고 이 평화를 내가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희망 얘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 감독님께서 이 희망과 관련된 명언, 어떤 명언이 있죠? 희망, 그러니까 영화에서 희망이란 말을 계속 말은 안 하는 거 아니고 희망을 얘기하는 영화 다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만든 그래서 YTN인가? YTN 방송에 나왔을 때 뭘 말하고 싶냐 저는 희망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그런 거죠. 네. 희망에 대해서. 예. 제가 생각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박영희 감독이 말하는 생각하는 희망. 빠밤. 빠밤. 그런 대단한 것은 아니고 대단한 것은 아니고 대단하지 않은 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희망은 굴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선학교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혹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네. 절대 굴하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꼭 희망이 온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1세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1세분들을 만나면은 우리한테 통일을 해야 된다.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 계속 말하셨거든요. 네. 1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그 생존하고 있을 때 네. 통일을 이루 못했어요. 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3세인데 네. 저의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학교의 아이들은 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1세분들이 남겨준 굴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저한테 이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되면 좋겠고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못했다 한들 그것을 후대들에게 그 전시를 이어지는 그럼 굴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있다. 유산이네요. 네. 그게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제1동포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1세분들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3세인데 박영희 감독에게 통일. 근데 지금 아이들, 조선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통일. 제1동포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럼 뭐 그냥 넘어가죠 뭐. 사람이 뭐 대담하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면 넘어가면 대담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민족이 대담은 대담하고. 네, 대담한. 김창훈 선생님도 가끔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생각하는데 네. 제1동포 조선학교를 지금 일본 정부가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그 원인은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조선인, 한국인 이것에 대한 차별 의식이 근저에는 깔려 있죠.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북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러한 냉전의 큼직한 세계적인 속에서의 조선학교의 전체적인 탄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하고 북이 국교가 수립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남북이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 미국이 거기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 예. 조선학교를 지키자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우리가 생각을 하는 통일에 필요한 이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상아 씨도 이제 제1동포 분들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상아 씨가 보기에 제1동포들과 통일은 어떤 관계가 좀 있어요? 이렇게 또 어려운 질문. 대담하게 생략할까요? 근데 저는 제1동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면 통일 문제가 자기 삶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영화 하늘색 심포니에서도 사람이 결국은 집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조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또 어떤 시대와 역사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분단 문제에 만나게 되는 것 같고 동포분들의 삶은 그걸 더 가깝고 치열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아까 말한 환경적 조건이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곧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동포들이 만났을 때 저희 또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통일을 빨리 해서 자주 만나고 자주 오고 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미래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쪽에 살고 있는 젊은 학생으로서 부끄러워지는 마음. 우리는 그렇게 통일이나 조국이나 민족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네. 예. 박수. 네, 박수. 박수도 대담하게. 이제 어떻습니까? 동포분들은 또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국의 통일, 조선의 통일
한반도의 통일. 이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일본인들. 네, 일본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있죠. 예, 네. 있죠. 그런데 많지는 않죠. 아, 많지는 않죠. 예. 어, 그래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그걸 별로 니네들이 못들어 해 이런 느낌이죠. 그런 거죠. 관심이 없다. 네. 그래서 좀 웃기는 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되나? 대담하게 하시죠. 대담하게 하겠습니다. 대담인데 저희들이. 한국의 보수들이 네. 들이라 하면 안 돼? 보수 경향의 그 정치인들이 꼴통들이. 네. 뭐 일본하고 사이좋게 네. 일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윤석열이 하죠. 하고 예, 있어요. 그렇게 네. 하죠. 근데 일본의 우익들은 절대 하기 싫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 이렇게. 아 그래요? 윤석열도 싫다. 너도 못들어 해 이렇게. 재미난 일이에요. 윤석열은 이렇게 하자고 하고 싶은데 일본은 아직 너는 길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있어요. 윤석열이 난 북이랑 선제 타격하려고 그랬는데 작전권이 없어. 작전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창피하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네. 그러면 미국에 전화하나? 네. 지금 뭔가 북에서 공격할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 있어요. 있어요? 걔네 그 토론, 국힘당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홍준표가 물어봐. 네. 만약에 지금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한테 물어봐요. 윤석이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한참 이러다가, 그럼 저는 일단, 데프콘인가 뭔가, 이러면서, 미국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그래서 홍준표가 물어봐요. 아니, 대통령이, 전쟁이 지금 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미국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제 타격이야.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우익들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야. 윤석열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너는 싫다 이렇게. 너는 싫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에 다니면서 드는 느낌은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포들한테는 생존권적이더라고요. 네. 우리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막 절실하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공기처럼 자연스러웠는데 여기는 우리 말을 하면은 이 칼로 치마를 찢고 제가 갔던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고양이를 죽여가지고 막 그 피를 던지고 그 학교에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제트표라고 하는 아주 못된 그 일본어들이 와서 진짜 막 너무 못되게 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권이고 통일이 생존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국민들도 좀 저렇게 되면은 다시 또 전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갑자기 토론회가 되는 네. 토론회. 괜찮죠? 네. 대단한 토론회.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다음 질문. 예. 네. 제가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네. 그 조국이나 민족이라는 것이 그럼 감독님한테는 무엇인지. 조국, 민족. 네. 어려운 질문 많이 나오는데. 나에게 조국은 무엇이고 나에게 또 민족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생각 못했어요. 하늘색 심포니에서 그걸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만드시냐 이런 거죠. 네. 그래도 말하자면 찾고 있는 거예요. 저 계속 조국을 찾고 있고 민족을 찾고 있는 중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랄까 아까 배짜 형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형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배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이 나가줘야 돼. 배짜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변현상 그렇게 되죠. 민족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부정당하고 있다. 민족을 부정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민족이 뭐가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리가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그런 것은 모두 그런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이렇게
비방받거나 차별받거나 이런 사회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되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 권리라는 거죠. 네. 그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다. 네. 그 말씀이 참 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지금 아이들이 있으시다고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네, 있습니다. 네. 두 명 있습니다. 아들 네. 둘 있습니다. 아들 둘. 네, 아들 둘. 본인과 비슷합니까? 자신과 비슷하게 이렇게 모르죠. 밝고 활기찹니까 아이들이? 아니 그저 네, 재밌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엄격한 아빠? 아니, 친구 같은 전혀 아빠. 네, 친구죠. 저는 아무 말 거의 안 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은 안 하고 네. 일단 민족- 고민이 있을 때는 민족교육을 어떻게 해줘요? 역사에 대해서 좀 학교 보내주면 되는 거죠. 조선학교 보내주면. 너무 학교에 맡기시는 분위기인데. 선생님들께 그래서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죠. 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있죠. 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너무 멋있다. 아니 부모의 아빠가 등을 어디로 보고 가는지, 있다. 네, 뭘 하고 있는지를 등을 보고 있다. 나고 저는 어머니의 등도 보고 있고. 오늘 대답은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말보단 등. 야, 너무 좋네. 네. 그럼 지금 몇 학년 몇 학년? 지금 첫째가 대학 1학년. 대학생? 네. 대학 1학년. 조선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감독님 나이를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야. 둘째는 초급 6학년. 네, 조금 차이 나죠. 네. 네. 그럼 첫째 아드님은 무슨 과세요? 궁금하다. 외국어 학부. 어. 네, 외국어 학부. 거기서 뭘 배웁니까? 이거 영어 기본 영어가 좋아. 기본을 네, 좋아해서 아. 영상 쪽도 조금 지금 최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영어랑 영상이랑 또 영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그런가요? 아빠의 뒤를 이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그런 거는 전혀 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조선대학교 들어가기 쉬워요? 그냥 가겠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궁금해요. 얼마나 치열한지. 뭐가요? 입시. 입시가 조선대학교에 네. 그냥 가겠다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험을 봐요? 시험 보죠. 시험 보지만 시험이 그냥 뭐 떨어지는 애들은 거의 없죠. 그래요? 네, 그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네.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공부 실력이 좀 형편없는 거. 지금 애들 공부 잘하죠. 잘하죠. 기본. 네. 그 조선학교의 그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들 다 잘하는 모양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잘하죠. 네. 운동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그런 친구들은 또 네. 체육학부 이런 데 들어가고 하고. 네. 그 영화에서 그게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인가 봐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 좀 못하는 친구 좀 도와주고 이러는 게 뭐 보람되냐. 그러니까 시간 보람되다고. 뺏기지 않는다. 또 그런 거 이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보람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잘하는 친구들이 못하는 친구들도 끌어주고 그렇게 좀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항상 그렇게 우리도 해왔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네. 조금 공부 잘하는 애가 가르쳐주고 같이 그리고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더 성장하거든요. 성장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경쟁 사회 같은 조금 느낌 한국 사회 그 경쟁 치열하죠. 치열하죠 경쟁 이런 게 조금 실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말 안 하고 이런 직업에 가라 그런 거 전혀 뭐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딱 하나만 제가 꼭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하는 생각이 났어. 네, 꼭 말하고 싶네. 말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한테 계속 말하는 지금 것은 하세요 여기다가 음악 깔아드릴까요? 꼭 조선학교 보내라. 아. 아이들을 조선학교 보내라. 이것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녀가 이름이 뭡니까? 박지양, 지양이. 지양, 지양이고 둘째는 레양, 레양. 레양. 예. 양이에 둘 다. 예. 지양 레양. 네. 자, 지양 레양. 아빠가 얘기합니다. 예. 아들, 딸 생기면 꼭 조선학교에 넣으십시오. 내가 울컥했어. 울컥하네요. 네. 지금 그 주변에 동포 3세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녀들 다 이렇게 조선학교 다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일본 쉽지 학교에 않죠.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조선학교에 아이를 보내자면 돈이 많이 들고 무조건.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사실은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학교 거기 안 보내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조선학교 쪽을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예, 조선학교가 지금 한국으로 치면 약간 좀 대안학교처럼 그 동네에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안학교 보내는 것처럼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또 기숙사로 보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급부 1학년 때부터는 이 기숙사로 1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원래 일본 정부에서 돈을 대줘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이게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돈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학비가 운영하기가 어렵고. 참 이런저런 일 때문에 참 조선학교 보낸다는 게 큰 결심인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래 교육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조선학교 하면은 일제시민지 시기 때 일본에 어쩔 수 없이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책임져줘야 될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책임도 지지 않고 또 차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시기는 조금 보조금이 지방 정부라, 그러니까 네. 지방 정부에서 조금 나왔던 네. 시기도 있죠. 네. 근데 그것도 다 삭감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힘들죠. 그래도 뭐 북에서 이제 몇십 년 동안 해마다 교원제가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까지는 그런 거 일줄 없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학교를 운영하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금방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조선학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건 청년학교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러는데 실제로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은 보다 더 복잡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우리 박영희 감독의 영화를 봐주시면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건 없죠. 오히려 이제 뭐 많이 좀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응원을 하자 이런 게 있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받았던 거는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위안 네. 그 피해자이신 할머니께서 네. 가셔서 학생들께 장학금을 주신 그 장면 너무 감동이었고,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유언도 재외동포 학생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게 꼭 해달라. 그 말씀이 뭐라고 하긴 기억이 안 나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셨던 네, 네. 그렇죠. 너무 고마운 말씀이고, 시민 사회 속에서 조선학교를 지금은 같이 함께하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는 한국이란 사회,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거리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뭔가 한국 정부 해주는 것도 없고 한국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시민단체에서 교류도 생겨나면서 그래서 저에게 있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까지 고향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조국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조국의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나라 노래표 우리나라 따단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남도 북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다는 그런 뜻에서는 정말 옛날에 비하면 정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대담이 또 처음으로 이제 박영희 감독을 아시는 분들도 오늘 계시겠지만은 이런 대담이랄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조국을 만나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을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복동 할머니의 용기를 잃지 마라 와 또 우리 박영희 감독의 희망을 잃지 마라, 이게 또 딱 만나는구만요, 이렇게. 이쯤에서 노래를 또 한 곡 불러야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준비를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거의 방송이 끝나갑니다. 좀 신나는 노래를 불러야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초급부 1학년 때부터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까지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집을 나가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전차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딱 그 맞는 노래가 제목 자체가 뭐예요?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입니다. 이 노래는 그 오래된 노래입니까? 그럼 동포들 속에서? 그렇죠. 이제는 모두가 아는 노래죠. 시절에도 불렀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 이후에? 네. 그렇군요. 각자와
울림의 변화를 느끼며 부르자요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예. 자랑차게 부르자요. 자랑차. 우리 학교로 가는 기쁨을 담아 인터넷에서 자랑차게 부르자요. 찾은 악보거든요. 네,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는 악보입니다. 이제 코드만 여기다 적었는데 거기 그게 써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랑차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지금도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도 부르는 네, 지금 네, 좋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우리는 학교를 가요. 동학길이 멀다고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조선 사람. 우리의 학교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우리는 학교로 가요. 찬바람이 분다고 모두가 걱정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왕관 우리 교실 우리의 동무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학교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학교로 달려라. 야!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대담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영화를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민족위에 대해서 한번 덕담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세계 덕담. 뭐부터 하실까요? 영화 작업. 영화 작업. 네.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이번에 경비하면서도 이렇게 온 것은 예전에 무지개의 기적, 4.24 무지개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일본에서 개봉을 했고, 그런데 그 영화를 한국에서 개봉하기 위해서 지금 재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4.24 교육투쟁이라는 정말 중요한 동포들의 조선학교에 있어서 중요한 네. 투쟁을 그런 다른 그런 영화인데, 그 내용을 한국 버전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 4.24라고 하는 거는 4월 24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민주 역사에서 이제 뭐 60, 뭐 예를 들면은 5.18 이런 것처럼 제일동포들에게는 4.24 이게 이제 민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투쟁이고. 네. 그 영화를 네.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빠르면 올해 가을이고 늦어도 내년 4월에는 4월 네. 24일에 맞춰서 하는지 그렇게 개봉하게 그럼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렇죠. 4.24의 역사도 알 수 역사도 있지만은 알 수 있고. 그것보다도 지금 조선학교를 치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것을 네. 치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그 하늘색 심포니를 이제 보고 거기에 그 주인공인 영화, 영화 엄마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영화는 그래서 이제 몇 살이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25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2003년에 가서 만났던 학생들이 지금은 벌써 이게 20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친구들이 막 30대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박영애 감독이 새로운 또 이제 4세, 5세들의 삶들을 또 영화로 담아낸다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뭐 혹시 우리 사나 씨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막 여기 못한 너무 많죠. 이게 막 붓기 시작하면 막 끝없는 일화가 될 것 같아서 막 저는 북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시면 이런 것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아까 그 초등학교 6학년 말고 네네 또, 혹시 또 뭐 개인적으로 좀 더 인연이 있었던 분이 계시면 이런 것도 너무 궁금. 그것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북을 계속 다니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촬영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그걸 뭐 잘 모르는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의 실상 그러니까 이민들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북에서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촬영 감독이라든지 재밌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2년 못 만나고 있죠. 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꼭 만나고 싶다. 네, 그것이 지금 저의 바람이죠. 저는 하늘색 신분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네. 왜 그런 거지? 그 예를 들면은 그 우리 학생들이 판문점 딱 나왔잖아요. 이 저쪽을 딱 남쪽을 비치잖아요. 그때 남쪽에서부터 딱 비치는 그거는 박영희 감독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촬영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의 영화 우리 학교에서 저 뭡니까 수학여행 간 걸 못 봤다, 못 찍었다. 그거는 이제 박 감독이 찍을 수 있는 건데 박 감독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남쪽도 연락할 수 있으니까 북쪽도 연락할 수 있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저쪽에서도 찍고 이쪽에서 동시에 찍고 주차되는 그 이쪽에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런 거. 네. 그 한국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DMZ죠. 네네. 거기에 판문점에서 남쪽에서 북쪽을 찍을 때는 네. 자유롭잖아요. 아. 여기 딱 이렇게 옆에를 찍지 말라. 불가능하구나. 네, 이렇게 찍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북쪽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뭐 아무것도 찍어도 괜찮아. 보통은 또 여기 팬들이 다 생각보다 네, 그런 착각이 너무 많은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계속 북하고 남하고 계속 오니까. 예. CCTV가 엄청 많고 뭐 이런 문제도 풀었고 예. 판문점을 지키는 유엔사를 저희들이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네, 그렇게 합시다. 저희가 실장님이래. 저희가 민정위원회 실장님이라가지고. 상아 씨 언제쯤 유엔사 해체하죠 저희들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계획이. 저희 사업 계획에 따지면은 8월 2021년 안에는 무조건 22년인가?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졌다 머릿속에서. 작년에 없어졌어요. 왜 그런데 유엔사가. 네. 올해 안에 반드시 없애고 네. 통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즈음 정색. 찬성. 네, 그럼 감독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또 1시간을 좀 약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덕담.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 대담에 사는 덕담. 담담. 민족위원회에게 덕담을 한번 해주십시오.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계속 같은 얘기가 혹시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만남이 중요하고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분단에 의해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들이 뭐 예를 들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나고 교류를 하면 꼭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이 꼭 예를 들면 제일 동포들도 그렇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만나면 좋고 아빠들은 아빠들, 어른들끼리 만나면 좋고 그러면 새로운 뭔가 참신한 그런 발상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도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서 그것을 일본하고 한국만이라 북도 포함해서 남북 해외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얼마 혼자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같이 잘해갑시다. 좋습니다. 예, 우리 뭐 상아 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저는 그 감독님이 아까 희망 얘기하셨는데 그 영화에서 이게 약간 명대사로 꼽혀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희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세우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저희들 오늘 뭐 오작교 박영희 감독, 희망 박영희 감독, 네. 희망 전도사.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동포의 삶이 사실은 대단히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분단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동포들은 직접적으로 384를 만나고 분계선이 몸에 직접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재미난 것은 이 동포들이 웃는다는 거죠. 저는 그 선봉에 우리 박영희 감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활기차고 웃고 그러나 사실 이 웃음 뒤에는 눈물이 다 머금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더 큰 감동이 밀려오지 않나 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자라나는 3세, 4세 아이들도 이렇게 힘들지만 또 웃고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우리 박영희 감독이 영화로 잘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음에 한국에서 또 이 사이사 개봉할 때 한번 대담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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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